블록체인 백과사전 불백.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저희 기술 배트인데 이거 뭔지 아시죠? 이제 불백. 네, 100개의 키워드를 저희가 100 같지 않나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사람들이 몰라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아, 벌써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에라님 네. 어떻게 계속 읽다 보니까 네네. 이제 키워드에 대한 그래도 조금씩 더 이해가 생기시죠? 네, 이제 키워드 딱 이렇게 들으면 그거였잖아, 그거였잖아 네네네네. 이 정도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공개하는 걸로 최소한 한 달 정도, 한 20 몇 회 정도까지는 이걸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0개 키워드를 다 알려드릴 거니까 충분히 알고 따라오시면 의미가 있을 거고, 계속 지난 시간에랑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키워드들을 아주 잘 정리해 주신 분은 양석원님이라고 양석원님. 블록체인 업계의 홍익인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분께서 정리해 놓으신 매우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네네. 우리 불백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 에라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이걸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블록에 관련된 그쵸, 우리가 블록. 말하는 그 블록체인의 그 블록이에요. 맞구나. 네. 제가 사전에 물어봤거든요. 그 블록체인의 그 블록인가요? 그래서 네, 이것도 맞대요. 어떤 분들은 이 영어 발음에서는 블록이 아니라 블락이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뭐 저희가 영어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저희는 잘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블록체인의 블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관련된 키워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 네. 일정 기간 동안 쌓인 거래들을 담는 공간을 말한다. 블록에는 거래 내역과 함께 타임 스탬프와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 표시되어 있다. 새로 생성되는 블록은 채굴자들의 작업 증명을 거쳐 블록체인에 추가된다. 비트코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략 10분마다 거래를 포함하는 새 블록이 채굴을 통해 블록체인에 더해지고, 블록체인의 종류에 따라서 블록 안에 담을 수 있는 거래 정보의 양이 다르다. 블록은 헤더와 바디로 나뉜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 글에도 계속 나오는데 블록이라고도 했다가 네. 블럭이라고도 했다가 그러니까요. 블락이라고도 읽어야겠다가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블록이다라는 네.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읽어주시면서 내용은 조금 네.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는. 네네네. 네네. 여기 딱 잘 써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쌓인 거래를 담는 공간. 이게 블록이에요.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블록. 되고요. 그냥 그래서 저희가 박스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네. 블록체인 할 때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정보나 데이터들, 우리 거래 내용이 담긴다. 거기 이제 담긴다라고 보시는 그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 친구들이 제가 블록체인 이거 네. MC 한다고 네네. 하니까 블록 하더니 애기들이 네. 가지고 노는 그 블록 네네네네. 장난감 그거 맞아요.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블록을 그렇죠. 네. 그 블록이 이렇게 꽂히고 공간이 꽂혀서 쌓이잖아요. 늘리는 네.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좀 더 블록의 높이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실제로 그 블록들이 계속 쌓인 높이라고 네. 이해하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때는 그거 같은 내용이고, 조금만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블록은 아까 블록이 생성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이 보통 10분마다 생성된다라고 네. 하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키워드 설명할 때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블록이 생성될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을 맞는 블록으로 해주세요. 이런 어떤 그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처리됐을 때 그 수학 문제를 빨리 푼 사람에게 그럼 이 블록이 맞네. 너의 블록을 인정할게. 라고 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을 포상으로 주고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네네. 하는 게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새 블록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마다 이 블록이 생성되고,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명확한 점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이제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이 블록의 거래를 담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박스라고 하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담을 수 있는 거래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자 카드나 이렇게 실생활에 이용되는 트랜잭션이 많은 어떤 행위보다는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너무 느리다라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 단점이 거고요. 되겠네요. 하나 더는, 그래서 그 블록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거래 내역이 담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타임 스탬프와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 표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타임 스탬프는 네. 소위 말하는 그 블록이 생성된 시간, 이걸 아주 명확히 해서 다른 것과 겹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 블록과의 해시값, 이건 뭐냐면 우리가 블록을 뭐라고 그러죠?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체인, 우리 네. 처음에 막 이런 것도 연습도 해봤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블록과 블록이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얘 뒤에 얘가 네네. 있고 얘 뒤에 얘가 있고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이 블럭 안에 같이 저장된다. 요런 정도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그 같고요. 블록체인 종류에 따라서 안에 담을 수 있는 거래량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의 종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종류라기보다는 정확히 아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마다 생성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런 부분에서 네. 너무 느리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예를 들면 항의를 받으니까 나왔던 코인이 뭐냐? 라이트 코인이라고 있어요. 오,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걔는 똑같은 이제 블록 크기, 이 박스 크기를 더 큰 박스로 만들었고, 그다음 더 빨리 그 박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올 수 했어요. 있도록. 그래서 용량도 크게 만들고 속도도 빨리 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빨리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처리해준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더리움도 있고 다양한 또 그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네. 코인들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비트코인에서 속도의 저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 블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정도로 일단 이해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끝으로 맨 마지막에 맞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이제 블록체인 종류에 따라 블록 안에 있는 거래 그 정보와 양이 다르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드렸고 이제 블록은 헤더라는 것과 바디라는 바디가 것으로 나눠서 있구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요 정도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뒤쪽에 또 헤더와 바디 설명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네.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블록 번째. 비트코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니까 꼭 네. 알아두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네. 블록 높이. 네. 제네시스 블록으로부터 현재 블록까지 블록이 쌓인 높이를 나타내는 수치다. 네. 제네시스 블록이 또 마지막에 네, 오늘 나오니까? 키워드로 나오니까 네. 말씀드릴 건데 결국은 블록의 시작 언젠가 블록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2009년에 논문이 나오고 2010년에 뭐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 블록이 생성이 시작된 때가 있을 거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블록이 계속 생겨났잖아요. 이 길이가 계속 생겼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높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블록 높이가 그 블록이 생성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뭐 높이다. 네, 높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블록 보상입니다.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서 가장 먼저 작업 증명을 해낸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네. 작업 증명을 위한 작업을 위해서 전기와 같은 비용이 들기에 블록 보상은 네트워크가 보상의 개념으로 세 블록에 각각에 포함시켜 놓았다. 비트코인의 경우 1블록당 12.5 비트코인이 주어진다. 현재예요. 2018년. 2018년 현재. 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마다 오는데 2020년경 블록 보상은 6.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네. 그 우리가 일 그동안 블록 몇 12.5. 설명 들었던 그 뭐 채굴 지금 그 POW 네네. 프루프 오브 워크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어요 하고 손 들면은 비트코인 보상을 해준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님 모르실 텐데 맨 처음에 이 비트코인의 블럭이 생겼을 때 그 네. 문제를 풀었던 채굴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보상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 지금 써주신 것처럼 현재 2018년 현재는 12.5 비트코인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주어진다. 그때 처음에는 얼마였을까요? 지금 보니까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 봐서는 더 많았을 더 거다. 많았겠죠. 역시 이해했죠. 네. 처음에는 그 비트코인의 보상이 50 비트코인으로 시작했습니다. 50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워낙 쌌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쵸. 다시 역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문제 하나 아주 간단한 거 그때는 푸는 사람도 없었어요. PC 뭐 한 세네 대에서 네. 푸는 거였는데 내가 풀면 50 비트코인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냥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네. 10개면 1억이고 50 비트코인이면 5억이에요. 수학 문제 하나 풀 때마다 5억씩 줬던 거죠.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때 그걸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그걸 안 풀고 놀았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 그렇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다만 이 비트코인은 저 2150년 정도까지 뭐 총 2,100만 개의 이 비트코인만 생긴다라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상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이제 있군요. 계산을 다 해놔서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게 지금은 12.5 비트코인이 주어지지만 2020년 정도에 가면 6.25개로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들고 점점 그 줄어들겠다. 이후에는 나와 있는 양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블록 보상이라고 보면 되고 네. 컴퓨팅 파워를 도입한다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ASIC, 아식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컴퓨팅 파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문제만 풀도록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서까지 문제를 풀어서 비트코인이 워낙 금값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 저희 이 불백도 순서대로 쭉쭉쭉 계속 듣다 보면 서로 이제 내용들이 연관되면서 더 겹치네요, 많은 계속.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네, 제네시스 블록입니다. 네. 제네시스 뭐 창세기, 기원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저는 진짜 제네시스 하면 이게 제네시스. 생각나는 건 자동차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원래 뜻은 저는 뭔가 약간 이렇게 예, 예, 예. 창세기. 아 그러니까요. 그 예수. 종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불교입니다. 불교인데 불교 때 창세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가 원래 기원, 창세기라는 뜻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란 말이 네. 나왔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블록체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블록을 말한다. 제네시스 블록으로부터 체인처럼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들이 연결이 된다. 비트코인의 경우 2009년 1월 2일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으로 제네시스 블록을 발행했다. 네. 네. 제가 아까 2010년이라는데 2009년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나카모토의 그 논문이 2008년으로 아마 10월경에 나왔을 거고요. 네네.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고안한 개발자들이 해서 실제 비트코인이 처음 그러면 이제 블록을 체인 형태로 연결하려면 암호화도 쉽고 해킹도 안 당하고 거래 내역을 그 공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즐겁게 이 화폐를 신뢰할까 더 신뢰감을 갖고 이 화폐를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시작된 게 2009년 뭐 1월 2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때 처음 생긴 블록 그냥 제네시스 진짜 블록은 말 그대로 네. 제네시스 블록은 처음 블록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창세기니까 돼요. 그 처음 첫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특별한 말로 써주는 거고요. 이 체인이 생기려면 무엇인가 처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체인으로 계속 연결이 될 거잖아요. 네. 맨 처음 생긴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 혹은 제네시스 블락이라고 하고 보통 그래서 이제 코인들이 새로 생기고 우리는 특히 플랫폼 형태로 새로운 생태계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처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데들은 보통 이제 뒤에 나오는데 메인넷이라는 새로운 네. 본인들의 생태계를 만드는 행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네시스 블록이 우리 메인넷을 통해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네네. 이제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담고 블록 안에 그 거래 내역들이 계속 쌓여서 연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또 메인넷과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쫄불도 보시면 메인넷과 제네시스 블록에 대해서 자세히 네. 설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네.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네. 잘 읽어주셔서 그러고 우리끼리 자화자찬해봤자 의미 없는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더 즐거운 혹은 더 관심 있는 키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